자, 오늘 수업은 1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단어를 아까 제가 쓰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위지사라는 겁니다. 무자는, 네, 없는 거고, 위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지는 무엇무엇의, 그리고 그리고 사는 일사자죠. 무엇무엇을 하지 않는 것. 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 자, 요게 그래서 이 무의라는 게, 도덕경에 보면은 도덕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의자연. 뭐, 하지 말고 뭐 자연애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게 되게 많은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힘? 근데 이게 깊이 보면은 이 이상의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노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른 말은 진실에 반대된다. 반대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다. 즉,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리는 법이라는 뜻이다. 그 얘기는 이제 도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도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보다는 오히려 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막 파헤치면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보느냐. 우리 118페이지에 제가 이게 어디서 연결고리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118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도덕경 2장, 이건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도덕경 2장에서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안다고 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추하다라는 데서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진실에 반대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른 말은 오히려 반대로 들린다.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추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딱 치우칠 때 오히려 그게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개념이 되다 보니 결국은 진실의 반대, 그러니까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린다. 여기가 오히려 방점인 것 같아요.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린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무의라는 게 두 번째 단에 이런 도의 반대쪽에 있는 인간의 행위를 없게 하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정의 이야기라면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인간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자. 그걸 없게 하자. 그래서 무위라는 게 나온 거예요. 무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추함이 되는 거예요. 추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거. 네. 아름다움이 추함이 됐으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미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의라는 거. 그러니까 무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일단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 무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무위지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위가 뭘까가 지금 무위로 일을 하는 것을 무위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에서 저는 출발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무위자연이나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연의 상태로 있는 건가? 예전에 도덕경은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니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뭘 하지 말자는 얘기지? 한 요 정도에서 제 생각이 있었어요. 요 구절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책을 보실 때 소위 메타인지적으로 이 책을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책의 이 구절을 읽고 있을 때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 거냐라는 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엄청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야지 그래야 저자의 생각을 따라갈 때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역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게. 너의 질문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질문이, 그러게.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시려고 한다면,
그 저자의 생각이 딱 풀어지는 그 과정에서 잠깐 스톱.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잠깐 스톱하고 여기까지의 나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다가 더 뭔가 단서들이 나오면 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네. 그러면 책이 이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의지사라는 말의 처음의 정의가 여기 도의 반대쪽에 있는 인간의 행위를 없게 하라는 게 무의다. 그럼 무의로 일을 하는 게 무의지사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몰라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근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뭘 하지 말자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뭘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는 딱 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감 사례로 갑니다. 예감이라는 사례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일단 보고, 그래서 예감이 일단 고민했던 건 뭐냐? 크래커를 개발한다. 자, 크래커를 개발하려고 했다. 새로운 크래커를 개발하는데 이 크래커가 경쟁자가 뭐예요? 제크였어요. 당시에 제크가 월 30억 이상 팔았대. 딴 거 다 합친 게 20억인데 제크가 30억. 네,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제크의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밀가루 대신에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크래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개발을 일단 성공을 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왜 예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한 게, 오, 예, 감자야. 라는 말을 주셔서 예감을 쳤다 그러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름을 들었을 때 예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보세요. 예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스톱을 하셔야 돼요. 왜? 유치해서? 어? 여기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해서 딱 끊고 왜 이 사람은 예감이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했을까? 오, 예, 감자야 이거라서? 아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든 이유가 뭐야? 제크랑 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돼야 된다. 되셨어요? 음. 불편했다 나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예감이라는 이름 지은 이 이름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름을 듣자마자 예감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스토리 전체에서 봤을 때 제크랑 싸우겠다는 발상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브랜드와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거 또는 요즘에 소비자들이 뭐 밀가루보다 감자가 더 건강에 좋다 이런 거는 자기들이 조사해봤고 그래서 감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자로 만들었다는 것만 전해주면 잘 팔릴 거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감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음.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이거잖아요. 감자로 밀가루와 싸우겠다고? 그러면 이제 밀가루로 만든 과자는 다 망하는 건가? 근데 오리온 과자 대부분은 다 밀가루인데 어쩔 건데. 그쵸? 대단히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이거. 근데 진짜 만든 사람들은 정말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자 크래커를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걸 크래커라고 물어봤을까? 자 보세요. 밀가루가 아니고 감자로 만들었다는데 크래커냐라고 물어봤더니 크래커래. 이유가 뭐야? 크래커 만드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크래커래. 그래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크래커 라인에서 만들면 다 크래커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만든 사람들은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분이 딱 생각했던 건 뭐야? 야 얘가 크래커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도덕경에서 나오는 게 정반대의 단어가 선이 불선이다. 사람들이 선이 불선이다라는 얘기. 아름다움은 추함이다라는 이야기. 요거는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아름답다라는 게 진짜 맨 처음부터 아름다웠다.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지금 뭐예요? 네. 여러 가지 뭔가에 의해서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정관념이 씌워진 거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지금 주구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이라고 한다. 좋은 거라고 한다. 근데 그게 불선이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즉, 크래커 라인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크래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선과 불선, 아름다움과 추함, 이거는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당연시할 때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생명. 고정관념이 됐다라는 얘기. 네. 앞에 개념들하고 붙여서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벗겨내는 게 뭐야? 이름을 벗겨내고 지원해서 본질이 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걸 찾는 거지.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앞에서 또 했던 것도. 자, 그래서 크래커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지? 하다가 결국 나온 게 뭐예요? 감자칩이다. 여기 보면 크래커 시장은 끼케야 연 500억인데 감자칩은 3천억이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45페이지에 일주일 이상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자, 여기도 진짜 그냥 지나가는 단어지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브랜드나 이거 고민하실 때 고민해보시는 분은 압니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시거나 이런 분은 알아요. 이게 일주일 갖고도 택도 안 되는 짓이죠. 그쵸? 일주일이 뭐야? 지금 1년째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1년째 하는 분도. 어마어마한 갈등. 나의 그거 존재의 이유라고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도 계속 그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어마어마하게 갈등하고 고뇌하고 하는 장면들을 단 한마디로 쓰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이 안에 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내용을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품을 만든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야 이게 뭐야? 크래커지. 왜? 이유는 뭐야? 웃기게도 크래커 라인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사람은 감자칩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의 힘이 그 정도로 센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삼자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은 입에서 감자칩이란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 느낌 오시나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진짜 그 고정관념이 너무 세게 박혀 있으니까 야 이게 크래커지 이게 과자지 이게 어떻게 감자칩이요? 과자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이제 어 설득을 했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과자가 아니다, 크래커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오리온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챌린지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예요? 감자로 만든 크래커가 아니라 그 크래커를 본질로 놓고 크래커를 밀가루로 안 만들고 감자로 만들었다는 이 사람들의 그 발상을 아예 그냥 크래커를 다 벗겨버리고 감자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튀기지 않고 구웠다라는 느낌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경쟁이 안 되게끔. 사이드를 그냥 찢어버린 거죠. 그냥. 이거 대비 이게 아니라 전 다른 데서 놀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자칩이 예감이 나왔습니다.